선거철에 유독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을 좀 받죠.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다. 텃세가 세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다. 유대의식이 끈끈하고 의리를 중시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두 다리 건너에 문화가 있다. 보이지 않는 벽들에 둘러싸인 대구 경북. 타 지역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까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 대구시, 경상북도의 각종 통계 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분석까지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대구 경북 사람들의 머릿속에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조차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대구 경북인을 발견했습니다. 참 놀랍다라는 지금이 이제 40대 중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대구 경북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랜 편견을 뒤엎는 새로운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신대구 경북인이라 부릅니다. 서울 출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 같은 거나 해야 되는 이유가 모 초등학교, 대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기호 1번인 학생회장 초등학교에 친구가 그 연설을 하는데 첫 마디가 여러분 아시죠? 대구 경북 1번인 거? 결국 그 1번이 당선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에 내려온 지 20년. 이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구 사람 다 됐습니다. 술 한 잔 고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도 사투리가 나오고. 어떤 사투리가 나오시는데? 뭐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했다 아이가. 어줍다 아이가 나오는 거죠. 어줍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가끔씩 대구 사람이 낯설 때가 있다는군요. 보수적이고 좀 배타적이고 그런 정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처음에 사귀기는 어렵지만 사귀고 나면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형 동생이 되고 그 아주 장점이죠. 반면에 그 네트워크에 포함이 안 된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당한 그 터스죠, 터스. 벽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지적에 대한 대구 경북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상당수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TBC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대구 경북 시도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과반수 이상, 여론 주도층은 무려 77%가 대구 경북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 5명 가운데 한 사람, 여론 주도층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성과 배타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고치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또 보수라는 것 중에서도 지켜야 가치는 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구 경북민들께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거와는 다르게 버려야 할 것도 이제 우리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변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더 구체적인 동기는 이제 제가 벌써 뭐 28년 학교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여기를 떠나게 되는, 내가 가리킨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자기 고향과 이 도시를 떠나는 거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까?
흔히 경제만 살아나면 지역의 이 갑갑한 현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그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그 첫 번째 전환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 혹은 창조경제 사회로 대구가 과연 잘 전환해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꽉 막힌 대구 경북, 도통 변하지 않는 대구 경북.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20년 전과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수성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전통 관습. 먼저 20년 전 답변입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는 사람이 무려 절반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수정이 필요하지만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람은 소폭 줄었고, 주목할 것은 굳이 전통 관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점입니다. 전통 관습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어르신들은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래 집착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사람이 뭐 요즘 전부 다 바람이 부는데 그 좀 적당하게 뭔가 믹스를 해가지고 내 고장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또 지역 탈피도 해보고 서로 조율해서 뭐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5분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한 날에 같이 하고 시간도 서로 맞춰서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마지들이 하고 여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같이 남녀가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봉양에 관한 생각은 더 큰 변화를 보이는데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은 20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크게 줄었고, 시설에 모셔도 괜찮다는 의견은 5배가량 늘었습니다. 능력 있으면 자식한테 뭐 지대를 일도 없고 자기 능력 있으면 능력대로 해가지고 사는 거지 뭐. 시대가 그런데요. 유난히 남아 선호주의가 강했던 대구 경북. 남녀 신생아 성비 불균형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20년 전 아들을 선호한다는 사람이 약 절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수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딸 선호는 3배가량 늘었네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요즘은 뭐 아들, 딸 구별을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낫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딸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이 나이가 들어서도 딸들은 좀 더 애살이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 변화인데요. 20년 전과는 달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녀 모두 기회와 의무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녀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면서 변화하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보수적이었던 대구 경북에서 좀 더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변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 대구 경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9대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이 대구와 경북 27개 모든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선거만 했다 하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대구 경북. 뻔한 결과에 개표 방송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그냥 얼핏 보기에도 빨간색 그런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대구의 정치인들 메기 한 마리 겁이 무서워서 죽도록 일할 텐데 이게 대박이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55.6, 김부겸 41.5. 새누리당 텃밭에서 40%가 넘는 야당 다음은 후보의 지지율. 대구시장입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그의 선전은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뭔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중에 그동안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사회를 지배해 왔던 어떤 그런 기존의 인물이나 패러다임 말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세대 리더 1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야당 후보 김부겸 전 의원이 또다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추세입니다.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앞으로 더 확장될까요, 교수님? 확장될지 여부는 뭐 김부겸 개인의 노력이나 또 김부겸이 속하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한 뭐 평가와 관련돼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지금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정치적 다양성을 이제 이 지역에 불어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욕구, 욕망들이 지금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이 지역 민들은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 성과라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여론 주도층의 선택은 조금 달랐는데요. 바로 이 사람. 지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후에 대구 경북의 정치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시도민들께서 굉장히 걱정도 하시고 또 나라 전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5년과 박근혜 대통령 지금 2년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이 자긍심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좀 저는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큰 정치인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때 앞으로 대구 경북의 이 정치를 누가 중앙에서 대변할 거냐 이런 점에 대한 이 시도민들의 걱정 또 기대 이런 게 요즘 좀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없었던 야당에 대한 기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여당의 무게감.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인들은 이 두 정치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국내 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웹페이지, 블로그, 카페, 지식인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키워드는 유승민과 대구, 김부겸과 대구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희들은 유승민 대구, 김부겸 대구로 데이터를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1월 말부터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후 또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구 이외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차세대 리더로서 우리가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관련된 언급 데이터만 수집해서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의미 연결망에 7개의 공통 단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대구, 혁신, 민심, 개혁, 수성갑, 경쟁, 차세대. 정당도 다르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에게서 이런 공통점이 발견된 것은 뜻밖입니다. 참 그건 재미있는 조사 결과인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대표죠. 당대표, 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고 김부겸 전 최고위원, 김부겸 전 의원은 반대 새정치 민주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연배는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전혀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두 대표 정치인이 같이 이렇게 꼽혔다, 같이 언급되고 있다, 같은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새로움이죠. 새로움. 신물나지 않아요? 낡은 지역주의 체제와 그 지역주의 체제에 기생한 여러 리더들에 대해서 염증이 나는 거죠. 대구 경북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잖아요. 58년생이고요. 김부겸 의원 56년생이에요.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기존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사회로 보면 젊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꿈나무다 하는 신뢰가 이제 보내지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부겸 의원의 의미 연결망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미 연결망엔 김부겸 의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도 이 분석을 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민들은 김부겸과 유승민에 대해서 인식상에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구의 변화, 혁신, 또 차세대, 리더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평가하는 영역이 겹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유승민과 김부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이유로 유승민과 김부겸을 지지하는 사람들, 진보나 보수, 지역주의나 당명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유권자가 지역에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린 2014년 대구 경북 시도민 인식조사의 로우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지층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 연령을 5살 단위로 나누어 그들의 특성을 파악했는데요. 변화와 혁신의 이름으로 유승민과 김부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새로운 계층은 현재 40세에서 44세가 중심축입니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학력자. 서태지에 열광했고 탈이념 시대인 90년대 초중반의 청년기를 보낸 이른바 X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이전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이해 방식들을 드러내기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 세대대로, 민주화 세대는 민주화 세대대로, 486은 486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X세대는 좀 다르죠. 말 그대로 개성, 즉 감각에 의해서 세상을 만나고 이해하고 표출하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권준범 기자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죠. 네, 우린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서 40에서 44세만 출연해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봤는데요. 딱 평균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나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보시는 것처럼 여느 사람들과 비슷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체면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40에서 44세 연령층에서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체 연령층의 응답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다름 아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여유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바라보는 지역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지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금의 이 40대 초반들은 그 대학 시절에 IMF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소위 변화, 혹은 변화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은 사회적인 상황들 경험한 그런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모든 것이 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보만이 혹은 보수만이 사회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두 날개처럼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40대 혹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40대하고 다른 그런 새로운 계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40대 초반의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다들 이제 애들 열심히 커갈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 모시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복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뭐 이런 데 대한 필요도 절실하고, 그다음에 애를 기르고 있으니까 보육, 타가, 교육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도 아주 절실한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이 아닙니까? 전통적인 여당 텃밭에 등장한 까다로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들. 전문가들은 바로 이들이 대구 경북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분들은 과거 어떤 세대와 비교해서도 유승민 의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든가 김부겸 의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직되고 닫힌 지지층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옮겨갈 수 있는 지지층일 수 있다. 이 세대의 특징을 보면 유연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차세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힘든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데는 보수를 지지했다가 어떤 데는 진보를 지지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의 역할, 이것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추세인 동시에 대구 경북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대구 경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변화의 싹이라고 볼 수 있죠. 단단하게 굳은 땅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싹이 트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 딸리는 악플. 여하튼 대구는 안 돼. 또 거기야? 정말 날마다 지겹다. 이 모든 댓글에 빠지지 않는 대명사 고담 대구. 배트맨이 산다는 무법도시, 범죄 도시 고담. 이 영화 속 가상도시는 어쩌다 대구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대구는 정말 사람 살 때 못 되는 사고도시, 범죄도시일까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4년 범죄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의 살인, 강도, 강간 같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9천여 건. 인구 대비 발생 건수로 비교해봐도 서울이나 인천, 부산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10년간 비슷했는데요. 왜 대구는 사건 사고의 고장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알려졌을까요?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는 사이버 공간 속 대구 비하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총 5년간 네이버를 통해 검색된 지역 비하 관련 인터넷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갱스 오브 부산, 라쿤 광주, 마개 인천, 각 지역마다 고담대구와 비슷한 지역 비하 별명들이 있지만 고담대구만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담대구라는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확산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엘리트라든가 시민들조차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 공간이 물리적 공간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상당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슈들과 연계해서 대구 경북 바깥의 사람들이 대구 경북을 폄하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런 단어를 압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고담대구가 등장합니다. 특히 선거철 전후로 고담대구 언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특히 독재를 겪으면서 한 30여 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기를 겪음으로써 이 지역이 정권의 중심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TK 정서란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 배후에는 상당히 어떤 약간의 우월감이랄까요? 어떤 그 약간의 선민의식이라는 이런 의식도 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전히 우리 TK 지역 출신 사람들이 어떤 정권의 중심부에 가야 되고 또 뭔가 어떤 그 최선두에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런 뭐 의식이고, 좋게 생각한다라면은 뭐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지역주의가 미묘하게 결부됨으로써 아주 어떤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보수 꼴통과 같은 그런 어떤 성향으로 비춰지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비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정치적 상황을 악용하거나 이용했던 지난 시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 다양한 그 변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 지역에 더 씌워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이런 게 아마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한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팩트보다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식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문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실은 대구에 오는 관광객 숫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는 대구가 제조하는 그런 브랜드, 대구 자체의 브랜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다 큰 영향을 좀 미치면서 특히나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